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감리법인이 3개가 지금 이 스마트 서비스에 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법인인 SUG의 강성석이라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저를 예전에도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감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다른 일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보셨던 분들은, 그때는 제가 컨설팅으로 봤을 때는 유하게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요 감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감리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엄한 그런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절차는 협약 이전까지 진행됐고, 오늘 협약부터 시작해서 감리, 최종 점검 이런 절차로 앞으로 진행될 부분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 중에 감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감리하는 시점은 모든 사업에 대한 산출물까지 작성이 다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기 바로 이 직전에 모든 사업의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내지는 혼동하시는 부분이, 감리할 때 보는 여러 가지 점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스마트 공장이나 다른 쪽하고 틀리게 스마트 서비스에서는 이 핵심 성과 지표, 특히 이 핵심 성과 지표 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2024년 감리할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데들이 많은데, 가령 핵심 성과 지표의 매출액 증가라든지, 아니면 또는 인력을 추가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제 종료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실제 핵심 성과 지표로 써놓았어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 서비스에서 하는 몇몇 공급 기업들 보면은 콜라스 인증을 받는 부분을 핵심 성과 지표에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콜라스 인증을 받으려면은 실제 사업이 끝난 다음에 2-3개월에 걸쳐서 시간이 걸려서 하는데, 감리 시점에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거 신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협약 시점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저기 절차에 나와 있는 완료 보고서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 보면은 작게 써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그걸 강조해 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출을 저 부분을 다 하셔야 되는데, 간혹 보면은 완료 보고서 내지는 일반 산출물만 제출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저기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일반 산출물뿐만 아니라 실행 코드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USB 내지는 CD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CD 잘 안 쓰니까 USB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투입 인력의 근무 상황부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 사용 내역서 전체를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공급 기업들이 저 부분을 누락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실제 그러니까 감리하는 시점에는 같이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관리 시스템 안에 보면은 이 주요 절차별 제출해야 되는 산출물 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사업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자료니까 그쪽을 보시면 되는데, 이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거는 필수고 어떤 건 선택이고, 어떤 항목들은 어느 시점에는 필수지만 어떤 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지켜서 해주셔야 되고, 요 뒤에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끝났는지 아니면은 사업이 실패했는지 여부가 나오는 부분이, 감리하는 사람들이 감리를 한 이후에는 이 감리 보고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시스템에도 올리고 도입기업이나 공급기업에 감리 보고서를 드리는데, 여기서 부적정 처리가 되거나 실패 처리가 되면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못하고 다 환수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끔
2주 정도의 시정조치 기간이 주어지는데 시정조치 기간 안에 그런 부분을 모두 마무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산출물들 기준으로 해서 어느 부분은 필수로 해줘야 되고 어느 부분을 조심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산출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현행 업무 분석서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으로 돼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현행 업무 분석서는 그래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실제 업무를 처음에 그 컨설팅을 받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온 부분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한 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도입기업에 대한 업무, 도입기업에 대한 요번에 작성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갖고 있는 시스템만 팔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 때문에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 업무 흐름도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그 부분으로 저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 정의서, 이건 필수 항목인데, 이 요구사항 정의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공급 기업들이 실수하시는 그런 그 산출물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을 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공급 기업들은 요구사항이라는 자체를 협약이 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협의돼 가지고 수정하거나 신규로 작성하는 것만을 요구사항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은 착수계에 있는 사업 범위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수계를 보면은 착수계에는 사업 범위가 나와 있지 않고, 착수계의 부속 문서로 사업계획서가 되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은 사업계획서에 어플리케이션 기능 설명하고 메뉴,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실제 요구사항이 되는 거고, 그 모두를 요구사항 아이디로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산출물일 수 있는 요구사항 추적표하고 연동해서 보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요구사항들은 모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기능 대비표에 그 기능으로 다 같이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공급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사항을 추가로 협의된 내용만 가지고 쓰시는데, 감리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조금 유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 감리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요구사항 정의서의 요구사항 아이디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일단은 도입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거를 내가 새로 사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모든 메뉴가 다 요구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업무 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화면 설계서, 이런 부분들은 공급 기업들이 처음 하시는 데가 아니고 민간 사업이든 공공 사업이든 많이 하신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산출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패키지를 같이 도입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의 그 산출물들은 패키지 도입일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해도 된다라고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공급기업 입장에서 활용을 하셔서, 패키지일 때는 패키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화면 설계서나 DB 설계서나 개선 업무 설계서에서는 빼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서 역시 마찬가지고 DB 설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 결과서를 비롯한 테스트 결과서 몇 개가 있는데,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 다음에 사용자 인수 테스트, 이렇게 그 테스트 문서들이 있는데, 이 테스트 문서들에서 가장 그 공급 기업들이 잘 못하고 계신 부분이, 실제 이 테스트 문서들에서도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 결합 내역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공급 기업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단위 테스트는 기능 단위, 여기서 이 말하는 기능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사항 정의서에 있는 그 기능 명소 기능 단위입니다. 근데 이 기능 단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테스트 시나리오도 쓰고 데이터하고 결과까지는 하는데 실제 결합 내역을 관리를 하기를 원하지만 결합 내역을 잘 안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시다 보면은 오류가 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합 내역 관리를 해서 결합 내역들을 여기다가 증빙으로 화면에 적고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의 결함이 있었고 이거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언제쯤 오류가 해결됐다 이런 부분들을 결합 내역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실제 그 테스트 산출물들의 마지막에 2번 결합 내역 관리의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맞추셔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중요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관리를 해주시고 이 관리해 주시는 거는 도입 기업 입장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 기업이 이거를 가지고 향후에 더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할 때 난리지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합 내역 관리는 꼭 해주시기를 항상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 역시 마찬가지고 시스템 전환 결과 통합 테스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전환 결과서는 필수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빠뜨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라이선스입니다. 하드웨어가 들어갈 경우 또는 서버가 들어갈 경우 그럴 경우에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어떤 패키지가 같이 공급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패키지를 같이 납품할 경우에는 그 패키지가 저작권 등록이 돼 있든지 GS 등록이 돼 있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발급해서 라이선스 증서를 같이 발급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라이선스를 많이 빠뜨리시고 아까 그 원가에서도 잠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부 규격들 하드웨어나 이런 게 들어갈 경우는 그냥 단순히 586 컴퓨터다 무슨 컴퓨터다 정도가 아니고 메모리가 어떻고 CPU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빠뜨리시는데 이 시스템 전환 결과서 역시 그런 거를 같이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떤 거랑 연결하실 수 있냐면은 납품 확인서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식 산출물이 아닌 별도 관리 산출물인데 거기에 있는 그 산출물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매뉴얼 부분도 많이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매뉴얼 하면은 하나만 그냥 작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산출물 작성 요령에 보면은 매뉴얼은 사용자하고 사용자 매뉴얼 별도 또는 관리자나 운영자 매뉴얼 별도 해서 두 가지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냥 한 가지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많은 공급 기업들을 보면은 동일한 패키지를 가지고 납품을 하다 보니까 도입 기업 이름을 빠뜨리거나 아니면은 도입 기업 이름을 다른 회사 이름으로 예전에 돼 있던 거를 수정 안 하고 쓰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도입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 기업이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상세히 확인하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인수 테스트는 이게 그 24년사부터는 통합 테스트랑 병행해서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통합 테스트 문서 자체를 그대로 쓰고 사용자 인수 테스트 문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통합 테스트 문서 안에 사용자 인수 테스트를 하는 항목을 하나 넣어서 도입 기업의 어떤 사람이 그 부분을 같이 확인했는지 하는 항목이 필히 들어가야지 통합 테스트랑 사용자 테스트가 같이 합쳐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 필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산출물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 항목들은 대부분 그냥 필수로 돼 있고 항상 같이 관리하시는 부분이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월간 보고서보다는 주간 보고서를 필수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산출물들의 제목 내지는 산출물 내용은 여기 공급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스마트 공장에서 쓰는 산출물들하고 흡사합니다만 필수냐 아니냐 하는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 몇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쪽을 하신 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하시는 것 중에 일부가 거기서는 이걸 안 썼는데 왜 여기는 필수로 됐냐고 나중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스마트 서비스 사업관리 시스템 안에 산출물 목록, 그것도 2024년 5년이 같이 해당되는 산출물 목록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목, 이 변경관리 내역서를 많이 실수하시고 빠뜨리시는데, 가능하시면은 이거는 뭐 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혼동하시거나 빠뜨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변경관리 내역서는 사업이 종료하기 한 달 전까지 보통 마지막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 변경관리 내역서는 필수 항목인데, 문제가 있는 변경이 된 내용들을 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건데, 이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고 단순히 통지만 해도 되는 항목이 있고,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수행기관에 서류상으로만 제출하는 항목이 있고, 사업관리 시스템에 그 변경관리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승인을 받아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승인 필요한 항목 중에서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항목은 도입기업이나 공급기업의 기업정보가 변경되는 거는 수행기관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승인이 필요한 하면서 사업관리 시스템에 제출해야 되는 항목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사업 범위, 사업비, KPI,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구축기간 연장. 요거는 구축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이 종료되기 한 달 전, 적어도 5개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지, 6개월 다 돼서 사업 끝나자마자 우리 이때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나 그때 2달을 연장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범위를 연장하시는 거는 처음에 한 달만 연장할지 2달간 연장할지를 결정하셔야지, 한 달 연장했다 안 됐으니까 또 한 달 연장했다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건 미리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축 솔루션의 설치 장소 변경, 이게 이제 도입기업의 어떤 그 장소나 주소나 또는 사업장이 변경됐을 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참여 인력 변경, 이 참여 인력 변경을 사실 잘 변경을 안 하시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냥 임의로 회사 안에는 인력으로 그냥 쓰신 다음에 사업은 어차피 진행되시면서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변경 안 하고 하시는데, 이게 여러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산출물들을 작성하는데 사업 계획서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산출물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이나 이런 내용이 나올 때 교육 대상자가 또 강의를 하는 사람이 원래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들을 그 사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안 보시고 하는데,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 내용도 보시고 수정된 내용도 보시고 원가에 어떤 거 들어갔는지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작성하신 산출물들, 많은 경우는 한 10여 종에서 20종까지 되는데 그 산출물들을 다 보고 이틀 감리를 하고 하루 시정 조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짧은 시간이라 못 보겠지요 그냥 제출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 꼼꼼히 보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입기업의 과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흔히 있습니다. 도입기업의 담당자가 이제 퇴사를 하거나 해서 바뀌신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거는 그 사업관리 시스템에 제출하면서 승인해야 된다라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출물 전체 리스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기간에 통지만 해도 되는 부분이 사업비 계좌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도입기업이나 공급기업의 뭐 대표자, 주소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추셔야 되고, 조직도나 업무 분장이 변경되는 경우 같이 수행기간에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면서 확 드러나는 부분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가장 많이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작성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PI 쪽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이제 예전에는 별도의 산출물로 성과관리 산출물이 있었는데 요즘은 완료보고서에다가 제출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큰 상관은 없지만, 아까 그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과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이 사업이 끝날 때 감리하는 시점에 측정이 가능한 그 KPI 항목을 써 넣으셔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6개월을 했을 때, 지금 8월부터 했을 때 내년 2월쯤에 끝난다고 보면은 그 시점에 매출이 그 회계정산이 안 돼서 2025년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KPI 하신 데들 중에 일부는, 아마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매출액 증가를 KPI로 두는 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증가를 넣어 놓은 데들이 많이 있을 텐데, 2025년도 매출액을 실제 확인이 안 되는 상태로 나중에 되는데요라고 하는 거를 감리 쪽에다가 우겨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여러 군데서 문제가 있었는데, 기존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도입기업의 인력이 2분이 있었는데 1분을 늘리겠다, 여러분이 3분이 계셨는데 2분을 늘리겠다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면은 회사 경영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직원이 더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직원이 그만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원래 계획 세우고 실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평가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을 그 반증하기 위해서 굳이 그 구인 활동을 더 하는 이력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추후에 쓰고는 있지만, 아무튼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확인 가능한 값만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되고요. 금년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제 그 인력이나 매출 말고 그 솔루션에 대해서 콜라스 인증을 선택하신 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인증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기간이 그 일이 몰리는 시점이 되면은 한 달씩 2달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공급기업이나 도입기업의 책임이 아닌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인증을 못 받지만, 실제 그 감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 개별 그 공급기업의 사정을 봐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원래 계획한 것 대비 왜 안 됐느냐는 그런 부분을 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미리 확인을 하시고, 기회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원가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시점에 이 KPI에 대해서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구사항 추적표 부분은 예전에는 요구사항 추적표를 중간 점검이 있을 때는 중간 점검 단계에서 프로그램 아이디, 화면 아이디까지는 먼저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작성을 해서 최종 때 해도 되는 부분이었지만, 따로 이따가 그 사업관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2025년부터는 중간 점검이 없이 사업이 착수해서 진행되고 감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걸쳐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런 거를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중간 점검이 없지만 그 부분은 필히 다 잘 공급기업들이 챙기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그 감리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설명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라도 상세한 부분들, 감리이기 때문에 끝 단계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처음 착수 이후에 중간에 그 모든 산출물들을 같이 작성하시는 그런 모든 단계에서 감리는 그 부분들을 나중에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필요 산출물 작성이나 이런 그 KPI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은 제가 요거 끝날 때까지는 밖에 한쪽에 같이 있을 테니까 한번 질의해 주시면은 충실히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